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좀 안 좋은 소식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 모델 S가 불이 났습니다. 아직 원인과 이유는 잘 이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기차 특성상 이제 불나면 끄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다행히 인명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게 저번에도 오해가 있었던 게 텍사스에서 불났을 때도 당연히 이제 다 처리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안전하게 해도 이제 내버려 두면 이렇게 다 타버립니다. 이제 사람은 다 안전하게 빠져나오고 이런 조치를 하고 나서도 이제 그걸 내버려 두게 되면 다 타게 되는데, 제가 주목하는 점은 뭐냐면은 지금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확실히 모델 S 플래드가 맞고 불이 났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악재이긴 하죠.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딱히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게 참 신기했는데, 전기차를 워낙 많이 만드니까 모든 차가 완벽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고, 테슬라도 밝히기로 지금 200만 마일당 뭐 한 대가 불타는 꼴?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내연기관이나 이런 거에 비교하면 테슬라의 화재 정도는 매우 낮지만, 지금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차가 불이 났다라는 점은 확실히 이거는 좀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이렇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게 좀 신기하지만, 이건 좀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아직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또 나오게 된다면 저 역시도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좀 오늘은 좀 이런 테슬라의 비판적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 참고로 리마인드 해드리면 저는 한 주도 팔진 않았습니다. 전혀. 당연히 테슬라에 대해서 롱 포지션이긴 하지만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항상 주식은 여윳돈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 되는 게 저 역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거시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확실히 악재다. 똑같이 악재로 포르쉐가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반부터 포르쉐 타이칸을 좋게 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포르쉐 타이칸이 한 작년쯤이었죠? 나오자마자 몇백 대 팔지도 않았는데 불이 났던 게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었고, 이래서 굉장히 그걸 제가 안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유로 모델 S 플래드가 불난 것도 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좀 팔고 나서 불이 나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초장부터 이거는 그래서 이제 다시 타이칸 얘기로 돌아오면, 타이칸도 별로 좋지가 않죠. 지금 EV 리콜을 하는데, 이거 원래 제가 얘기했던 거를 지금 리콜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갑자기 이제 파워가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밝혀진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를 리콜하기 위해서 테슬라 같으면 OTA로 그냥 업데이트를 할 텐데, 포르쉐는 딜러를 방문해야 되고, OTA가 된다 하지만 진짜 되는지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죠. 좀 여러모로 아직까지는 기술력이나 이제는 플래드까지 나온 마당에 좀 포르쉐는 성능면이나 이런 OTA 여러 면에서, 저도 시승을 해봤지만 그런 전자기기적인 면 참 많이 부족한 면이 많지만 차는 정말 잘 팔고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참 강하다라는 걸 어제에 이어서, 제가 어제 좀 자세한 내용을 시간상 못 달았는데 좀 더 자세히 오늘 달아보면 타이칸의 판매량이 미국에서 지금 2분기에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참 잘 팔죠. 이래서 브랜드 파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 내 그런 볼륨을 보면은 17.7%,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랑 비교해도 지금 전기차 비중이 굉장히 높고, 지금 팀키라고 있죠. 파나메라를 지금 타이칸이 먹는 구조. 그리고 이미 이거의 판매량을 견인하는 거에 대한 추측성 기사들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한번 몇 번 얘기를 했고, 어제 그 얘기한 크로스 트리스머, 좀 실용적인 면, 전비나 주행거리는 전혀 실용적이지 않지만 기존 타이칸에 좀 불만사항이 있었거든요. 뒷좌석이 너무 좁고, 이거는 트렁크도 이렇게 대형 세단인데 너무 스페이스가 좁아서, 아무리 포르쉐라지만 여러모로 저한테 그런 좀 만족감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섣불리 이거는 이거 이렇게까지는, 이거 아무리 브랜드라지만 이건 좀 그랬던 차인데, 그런 면들을 좀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는 크로스 트리스머가 이 판매를 견인한 것으로 좀 추측되고, 플러스 자꾸 저렴이 버전의 타이칸을 내놓죠. 지금 자꾸 싼 버전의 타이칸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져서
결국 이걸 견인했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저 역시도 테슬라가 지금까지 잘해서 그렇게 칭찬한 거지. 다시 한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중요한 거고 선택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비자들한테 좋은 거니까 좀 포르쉐도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나 주행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칭찬을 하려고 찾아봐도 브랜드 파워나 그런 네임밸류 말고는 아직까지는 너무 차이가 심해서 잘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 화재 사건에 대한 원인 결과가 지금 조사 중인데 결과가 안 나왔죠. 이렇게 전기자동차 화재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조사하는데. 여튼 둘 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또 하나, 제가 포르쉐에 대해서 그래서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죠. 제가 포르쉐를 그렇게 브랜드 네임 말고 혹은 뭐 마감 정도 되죠. 이제 필 앤 피니시. 그래도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제가 계속 했던 이유도 CEO의 그런 스탠스 이런 것도 한몫한 거죠. 전기차가 잘 팔리니까 결국 램프업은 하겠지만 포르쉐 CEO도 BMW CEO와 똑같이, 그러니까 기존 내연기관들 CEO들의 속마음을 다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게 여전히 내연기관에 대해서 투자를 할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한간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아직은 내연기관을 많이 원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사석에서는 조금씩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흘러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아무래도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전기차를 매우 좋아하는 입장에서 내연기관을 저렇게 붙들고 있는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그렇지만 현재 포르쉐의 미국 CEO는 여전히 가스카에 투자를 열심히 하시겠답니다. 근데 독일 본래의 포르쉐의 그런 헤드쿼터 역시도 같은 스탠스이기 때문에 노스 아메리카 미국 지부의 포르쉐 사장도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테슬라의 비전 온리 FSD 업데이트가 좀 됐습니다. 원래 제한이 걸렸었죠. 지금 미국 한정으로 지금 레이더를 빼버리고 비전 온리로 하고 있는데 속도가 75마일이었는데 지금 80마일로 지금 올라가고 여러 가지 제한됐던 것들을 다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결국 그게 별로 필요는 하진 않았던 것 같다. 우리가 너무 조심했었다라는 이런 트윗도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와 동시에 어제 IIHS 얘기를 했지만 지금 컨슈머 리포트에서도 결국은 모델 3가 다시 탑픽으로 올라가는 당연한 수순이겠죠. 아무리 내연기관 편이라지만 포드에 좀 우호적이라는 컨슈머 리포트라지만 결과는 결과니까요. 결국 탑픽을 다시 찾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저도 조금은 좀 우려되는 모습이 있긴 합니다. 안드레 카파시가 이제 CBPR 워크숍에서 왜 우리가 레이더를 없앴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충분히 이해되고 그 플로우는 굉장히 논리적이긴 하지만 그것만 들을 순 없죠. 그 아무래도 테슬라를 좀 대변하는 입장이니까 좀 테슬라를 비판하는 쪽에 이런 리서처들이라든지 물론 이것도 적당히 새겨들어야겠죠. 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들어야겠지만 왜냐하면 레이더의 칩 비즈니스 오피서가 하는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여기 UC 버클리의 학계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이건 원가 절감이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반이긴 합니다. 당연히 다른 내연기관 회사 대비해서는 월등히 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냐, 그리고 다시 한번 보지만 도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런 머신러닝 전용 칩셋 아키텍처나 이런 거는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조가 좀 더 그거에 커스터마이즈 되는 건 맞지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키텍처를 바꾸는 그런 전용 칩을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얘기했던 짐 켈러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테슬라도 거기에 이제 따라가긴 하겠지만 짐 켈러도 밝혔듯이 약간 좀 테슬라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좀 의견이 조금 어드한 것 같긴 합니다. 약간 이제 좀 잘 취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좀 더 나와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하긴 했었는데 여전히 그냥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슈퍼컴퓨터, 물론 그렇다고 그 슈퍼컴퓨터가 느린 건 아닙니다. 5번째로 빠를 정도로 잘 연산을 하겠지만 제가 우려한 저의만의 또 의견은 이런 딥 뉴럴 네트워크가 인간보다 잘 하긴 하겠지만 지금 안드레 카파시가 얘기하듯이 지금 이 리스폰스 타임이
휴먼만큼 비전 온리로 하더라도 휴먼만큼 이런 상황에 따라서 리스폰스 하는 거를 이제 기대한다라고. 뭐 물론 이런 트레이닝은 슈퍼컴퓨터가 하지만 지금 차 내부의 컴퓨터들이 그 모델 가져다가 이제 반응을 하는 건데, 그 정도로 반응하는 모델들을 꾸민다라든지 이랬을 시에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건 인간을 답습한 겁니다. 이게 딥 뉴럴 네트워크가 정말 간사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레어한 이벤트, 정말 어쩌다 일어나는 이벤트들은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훅 지나가는, 그러니까 학습을 하다가 이런 건 별로 안 일어나니까 이렇게 제외하는 경우들, 그런 것들을 인간이 계속 개입을 해서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unsupervised learning이라든지 알아서 자꾸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은 가장 일어나기 흔한 실수가, 별로 빈도가 떨어지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훅훅 그냥 지나간다라는 거죠. 딥뉴럴 네트워크는 정말 간사한 겁니다. 사람이 하는 나쁜 습관을 제일 먼저 학습합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레이더가 물론 덜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런 세컨 채널을 가져가는 것이, 아무리 비전이 풀 파워로 좋긴 하지만 앞으로 그런 완전 풀 셀프 자율 드라이빙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다른 채널 한 개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신반의한다 라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비전의 파워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만약 주행 보조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 방법은 현재 퍼포먼스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원가 절감이, 그러니까 단기간의 성과에만 맞춘다 그러면은 이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먼 미래를 봤을 때 완전 자율주행을 꿈꾼다라면 이게 좀 걱정스러운 면도 이래서 좀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